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고급 물리학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라그랑지 역학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그랑지 방정식을 적용하는 다른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라그랑지 방정식을 적용하는 기계적인 7가지 단계를 소개했었죠. 자, 이대로만 따라서만 하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도를 정하고 이런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다룰 문제는 유명한 문제인데, 여기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이런 경사면 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라지 M, 질량이 라지 M인 이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경사면 위에 또 작은 블록, 스몰 m의 질량이 작은 블록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 내려올 때 밑에 있는 세모난 경사면 블록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유도 구하는 것이죠. 물체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냐면 이 라지 m은 수평면 직선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스몰 m도 경사면 직선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각각 자유도가 하나씩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자유도는 두 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물체들의 위치를 가장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일반화 좌표 두 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할까? 일반화 좌표는 첫 번째는 적당한 원점, 내가 정한 적당한 원점에서 라지 m의 아무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병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체의 어느 부분이나 그 물체의 운동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여기까지를 Q1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사면 꼭대기에서부터 스몰 m까지의 거리, 이것을 Q2라고 하고, 이렇게 Q1, Q2를 이제 일반화 좌표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직각좌표를 일반화 좌표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물체의 어디에 직각좌표를 정할 것이냐, 이거 아무데나 정해도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직각좌표를 어디에다 정하냐면 요 밑에 모서리에다가 정하겠어요. 여기 x1, x2.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쪽에 모서리에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x2, y2. 그리고 이 x1, y1, x2, y2를 일반화 좌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x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1은 q1이 그렇게 되겠죠. y1은 어떻습니까? 0이죠. x2는 어떻습니까? x2는 q1에다가 더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뭘 더해줍니까? q2 코사인 세타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y2는 h에서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계를 y축은 윗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 h 마이너스 q2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좌표계를 일반화 좌표로 표현했으면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었죠. 운동 에너지는 항상 기계적으로 2분의 1 m x도 제곱 더하기 y도 제곱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x도 제곱과 y도 제곱을 일반화 좌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x1돛을 구하고, x1돛 간단하죠. q1돛입니다. 그 다음에 y1돛 0입니다. 그 다음에 x2돛, 이것은 q1돛 더하기 q2돛 코사인 세타. 세타는 여기서 변수가 아니죠.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q2돛은 마이너스 q2돛, y2돛은 마이너스 q2돛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1돛 제곱 더하기 y1돛 제곱 이것을 갖다 구하면 좋죠. 이렇게 구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2분의 1 라지 m 하고서 x1돛 제곱 더하기 y1돛 제곱, 그리고 2분의 1 스몰 m 하고서 x2돛 제곱 더하기 y2돛 제곱 이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 좌표로 표현한 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딱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했죠.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플러스 mgy입니다. 그래서 m1gy1, 라지 mgy1, 그 다음에 스몰 mgy2 이러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 일반화 좌표로 표현한 거 여기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라그랑지안만 구하면 되죠. 라그랑지안은 그냥 t-v니까 우리 t-v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그랑지 방정식은 몇 개 구합니까? 일반화 좌표마다 하나씩 구하는 거니까 Q1에 대한 라그랑지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요? 네, Q1에 대한 방정식은 파시알 Q1 분의 파시알 L 빼기 DT 분의 D 파시알 Q1 덧분의 파시알 L은 0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편미분들을 미리 구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파시알 Q1 분의 파시알 L 하니까 어떻습니까? Q1이 라그랑지안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0. 그 다음에 파시알 Q1 덧 분의 파시알 L은 여기서 간단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간에 의존하는 것은 Q1 돗하고 Q2 돗만 있으니까 여기다가 돗을 하나씩 더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M 라지 M 더하기 스몰 m Q1 더블 돗 더하기 MQ2 더블 돗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 식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으니까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집어넣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Q1식은 어떻게 되냐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 Q1 더블 돗 더하기 스몰 m Q2 더블 돗 코사인 세타는 0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라지 m의 가속도와 스몰 m의 가속도가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 있죠. 그래서 식을 하나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하는 목표가 바로 뭐냐면 Q1 더블 돗과 Q2 더블 돗, 다시 말하면 라지 m과 스몰 m의 가속도입니다. 두 개의 가속도를 구하면 우리 이제 초기 조건 가지면 이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Q2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Q2 방정식은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해서 이제 파시알 Q2분의 파시알 L을 구하고, 그 다음에 파시알 Q2 덧분의 파시알 L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미분하고,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식이 두 개. 첫 번째 식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아까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걸 양변을 스몰 m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라지 m이 없어가지고 m에 의존하지 않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Q2에는 m에 의존하지 않는 식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Q1 더블 돗과 Q2 더블 돗에 대한 식 두 개를 얻었고, 이것을 연립으로 풀어서 Q1 더블 돗과 Q2 더블 돗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식에서 바로 Q2 돗이 나오니까 이 식을 갖다가 일식에 대입하면 Q1 돗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Q1 돗 여기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Q1 더블 돗을 구했으면 이걸 다시 이 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네, Q2 더블 돗도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두 개의 가속도를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풀었죠. 우리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뉴턴 역학으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뉴턴 역학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역학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뉴턴 역학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물체마다 적용하죠. 그래서 여기 두 물체가 있으면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사면 라지 m의 가속도 A1을 구하고, 또 하나 위에 있는 스몰 m의 가속도, 그런데 이 경사면은 수평 방향의 가속도, 이걸 A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빗면 스몰 m의 가속도는 빗면에서 봤을 때, 빗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려오는 가속도를 A2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Q2 더블 돗도 바로 이 A2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라지 m을 먼저 보겠습니다. 질량 라지 m을 보면 이 라지 m이 받는 힘을 다 구해죠. 이 라지 m이 받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중력이 있죠. 라지 mg.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직 항력이 있죠. n 프라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스몰 m이 요 경사면을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요 힘, 요건 무엇과 같으냐면 경사면이 스몰 m을 누르는 수직 항력의 반작용이죠. 그래서 그 경사면이 수직 항력을 떠받치는 힘하고 같은 힘입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면서 구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힘 받고 있으니까 이 라지 m은 이 세 가지만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의 운동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연직면에 대한 운동, 하나는 수평면에 대한 운동이 있는데, 연직면에 대한 가속도는 0이죠. 그러니까 연직면에 대한 가속도는 0이 되도록 여기 수평면에서의 수직 항력이 그렇게 딱 n 프라임이 그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수평면에 대한 운동 방정식만
방정식만 세우면 되겠어요. 그러면 수평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을 다 구해야 되겠죠. 근데 힘 3개 중에서 처음 2개는 수평 방향 힘이 없죠. 자, 요 세 번째 이 n 수직항력 n만 수평 방향 성분이 있는데 그 수평 방향 성분은 얼마입니까? 여기 경사면의 각이 경사각이 세타라고 하면 바로 여기가 세타니까 우리 그게 뭐가 되겠어요? n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a2니까 바로 m 라지 가속은 A1이죠. 그래서 라지 M A1은 마이너스 N 사인 세타 하는 것이 경사면에 대한 운동 방식 하나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몰 m. 자, 스몰 m에 대한 거 하려면 이 스몰 m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힘을 다 구해야 되죠. 첫 번째 힘은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죠. 중력, 아랫방향으로 mg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한 n의 반작용, 이게 이제 윗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힘은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우리의 좌표축이 수평축, X축, 그 다음에 연직축, Y축 이렇게 2개 있으니까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 2개를 구해야 되겠죠. 쉬운 건 뭡니까? 연직축입니다. 연직축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려면 자, 여기 있는 작용 중에 힘 중에서 연직 방향의 성분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mg가 하나 있고 또 윗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합니까? 요거 n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n 코사인 세타 2개를 작용하는데 자, 가속도 이 a2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연직 방향의 성분은 밑으로 가는 뭐가 되겠어요? A2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A2 사인 세타를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스몰 m A2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mg 마이너스 n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2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복잡한 것이 수평 방향식입니다. 수평 방향식은 우리 그 수평면에 고정된 기준계에 대해서는 이 스몰 m이 이제 그 라지 m 위에서 움직이니까 상대 속도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뭘 이용하면 되냐면 가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있는 첨자는 0에서 2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1에서 2에 작용하는 가속도 더하기 0에서 1에 작용하는 가속도 이렇게 가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죠. 2를 우리 그 수평면에 정한 우리 지면에 고정된 기준계라고 하고 제로를 그 다음에 2를 요 스몰 m이라고 하고 1을 라지 m이라고 하면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라지 m에 대한 스몰 m의 가속도는 성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A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A21이 A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10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수평면에 대한 라지 m의 가속도니까 그냥 A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의 적을 가속도 A20는 A2 코사인 세타 더하기 A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방향 힘도 또 구해야 되겠죠. 수평 방향 힘은 수직항력의 수평 방향 힘은 n 사인 세타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가속도 A2 코사인 세타 더하기 A1에 m을 곱한 것은 힘 하나 n 코사인 세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3개를 구했는데 그 식 3개를 여기다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라지 m A1은 마이너스 n 사인 세타 그리고 스몰 m A2 사인 세타는 mg 마이너스 n 코사인 세타 그리고 m 가로 열고 A2 코사인 세타 더하기 A1은 n 사인 세타 이런 3개의 식이죠. 이 식 3개가 있는데 여기서 구할 게 뭡니까? 이런 수직항력과 장력과 같은 구속힘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그 수직항력인 n을 구해야 되고 A1과 A2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개의 식을 연립으로 풀어서 A1, A2, N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식이 간단하죠? 1식 A1을 3식에다가 이제 대입하는데 봤더니 우변이 더하면 0되니까 2개를 더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수직항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도 수직항력 없앨 거 어떻게 하나 생각해 봤더니 2식과 3식에 2식에는 사인 세타 그리고 3식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또 어떻습니까? 또 수직항력이 없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직항력은 없는 무엇만 나왔습니까? A1과 A2만 있는 식이 나왔으니까. 근데 요 두 번째 식, 요 나중에 구한 식도 가만히 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여기가 A2 더하기 A1 코사인 세타만 이렇게 딱 남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5식을 4식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A1이 바로 나오는데 이 A1은 아까 우리가 구한 Q1 더블 덧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A1을 우리 어디에다 대입합니까? 우리 어디에다 대입하면 좋냐면 A2도 있는 거, A1, A2가 같이 있는 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3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에 A2도 나오는데 이 A2도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과 똑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은 결과 우리가 구했는데 우리 라그랑지 역학으로 구한 것과 뉴턴 역학으로 구한 것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우리 아까 할 때 라그랑지 역학은 파워포인트가 전부 4페이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 역학은 3페이지에서 했어요. 그런데 라그랑지 역학은 조금은 기계적인 순서가 많아 3페이지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비슷할 정도로 복잡하다. 단 푸는데 우리 라그랑지 역학은 어땠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만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기계적으로 갔죠. 그런데 뉴턴 역학의 경우에는 요거 어떻게 할까? 가속도 덧셈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뉴턴 역학에서는 각 물체마다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해야지 됐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수직항력도 포함시켜야지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수직항력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올 필요가 없었죠. 오로지 뭐만 나왔어요?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중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중력만 알면 우리 이제 라그랑지 역학을 적용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직항력도 작용할 텐데 우리 수직항력 어떻게 필요 없이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답을 구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 의문은 이제 안 들어도 됩니다. 바로 수직항력의 역할, 수직항력이나 장력과 같은 구속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이 물체를 어디를 따라서 가도록 경로를 정해주는 것이죠. 우리 라그랑지 역학에서 일반의 좌표는 그 경로를 고려해서 가장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구속힘에 의해서 경로가 이제 제한을 받는 것은 우리 자유도에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래서 구속힘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이 뉴턴 역학에서는 나중에 이제 A1과 A2 구했지만 그걸 대입하면 우리 수직항력도 구할 수가 있겠죠. 수직항력을 알고 싶으면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수직항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라그랑지 역학에서도 수직항력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undetermined multiplier 방법이다. 미정 승수 방법이다. 그럽니다. 우리 나중에 그것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까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뉴턴 역학으로 하기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수평면 위에 반지름이 A인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다가 구슬을 하나 꿰매겠어요. 염주 같은 구슬을. 그리고 그 구슬이 고리에서 마찰 없이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의 한 점 중심으로 수평면 위에서 회전시키겠어요. 이런 식으로 XY에서 여기 5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데 그랬을 때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바로 이 OA가 회전한다. 선 OA가 중심을 지나는 선 OA가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어때요? 여기서 각속도 오메가로 일정 가속도로 등속도 등각속도로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꿰어놓은 이런 염주 구슬이 여기서 어떤 운동을 할까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반지름 A인 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요거에 이제 좌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OA에서부터 간 각을 각세타라고 한다면 그때 이 염주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자유도는 몇 개겠습니까?
네, 원위에서 움직이니까 2차 운동인가 두 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위에서 그래서 제한대에서 여기서 변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세타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유도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도 하나짜리인데 일반화 좌표는 무엇으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 세타로 정하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는 직각좌표를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직각좌표, 요 점의 직각좌표 x와 y를 일반화 좌표로 표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 코사인 오메가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그래서 a 코사인 세타도 또 더해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y 좌표도 a 사인 오메가 t에다가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이렇게 두 개씩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냥 기계적으로 x 돛하고 y 돛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t가 있는 것은 돛 구할 때 미분을 해야지 되고 또 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타가 변하죠. 그래서 세타 돛까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도 오메가 더하기 세타도 하고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무엇을 x 돛제곱 더하기 y 돛제곱을 구했으면 여기서 바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구할 때 여기서 이 부분 여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는 이거 코사인 덧셈 법칙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덧셈 법칙에서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t와 같으니까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하얀색 부분을 이제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꿔 쓸 것 같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 네 번째에서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 구해 놓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평면 위에서만 움직이면 이건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그러면 라그랑지아는 그냥 운동 에너지죠. 라그랑지아 이렇게 구했으면 우리 라그랑주 방정식은 세타 하나가 있으니까 파시알 세타분의 파시알 L 빼기 dt분의 d 파시알 세타 덧분의 파시알 L은 0 이거 구하면 되니까 우리 파시알 세타분의 파시알 L 계산하고 그 다음에 파시알 세타 덧분의 파시알 L 계산하고 그리고 요걸 또 한번 시간으로 이렇게 미분하고 해가지고 우리 라그랑주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걸 요 MA 제곱으로 뽑아낸 거 이런 걸 다 이용하면 요 식이 되니까 라그랑주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간단히 라그랑주 방정식이 이렇게 됐는데 세타 더블 덧 더하기 오메가 제곱 사인 세타는 0이라고 하는 라그랑주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게 바로 세타에 대한 것이죠. 자, 이 식은 사실은 여기서 종속 변수가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그 세타로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사적으로 이게 처음에 요 구슬이 움직이는 처음에 세타가 좀 작게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사인 세타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를 세타와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세타 더블 덧 더하기 오메가 제곱 세타는 0.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 조화진동 운동이죠. 그건 어디서 단순 조화진동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요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고리가 전체적으로 원운동을 일정한 각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수평면에서 원운동하고 있으면 처음에 세타가 작게 시작했으면 요 A를 중심으로 단순 조화진동을 한다. 근데 그 단순 조화진동의 각진동수는 그 각진동수가 뭡니까? 주기분의 2파이죠. 그 각진동수는 무엇하고 똑같아요? 네, 큰 고리를 뱅뱅 돌려주는 각진동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뉴턴력학으로 풀려고 하면 풀 수는 있겠지만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라그랑지역학을 이용을 했더니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어때요? X로 Y로 운동 에너지를 표시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표시하고 그러면 라그랑지 방정식 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답이 그냥 나오죠. 자, 라그랑지 방정식이 이런
아주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그랑지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려는데 라그랑지 방정식에 진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는 라그랑지 방정식을 적용하면 식을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심오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들을 하나씩 이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그랑지 방정식을 적용하는 예는 이것으로 끝이고 라그랑지 역학이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